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사평가를 하느냐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의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성과를 낼 때 어떤 영양 요소를 얼마만큼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100년 전에는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라는 말로 퉁쳤던 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원소로 만들어 온 거죠. 원자 알갱이로 16개로 쪼개지더라. 그래서 성취회증 모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책을 보셔야 제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상, 사건을 맥락을 볼 때 반드시 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세계관,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관이 없이는, 관점이 없이는 사건, 현상,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구나.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진리의 이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론이 3가지가 있는데 뭐 몇 개 더 있지만 나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일관성 이론, coherence theory. 두 번째는 실용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프래그마티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이거 필요해? 지금 이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거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죠. 합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진리의 이론에 의해서 이 인사평가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사평가를 하더라도, 영양 진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건 개별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사평가를 하려도 이 3가지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 소양을 조금은 갖춰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진다.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이런 인사평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딜 보는 거야? 뭐 유시민도 보고 김어준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정치인들도 보고 이재명도 보고 다른 거기 있는 최고위원들도 다 잴 수가 있어. 정보만 있으면, 정보가 쭉 사실 정보가 있으면 그걸 해석해야 되니까 일관성 이론, 실용성 이론, 합의의 이론으로 보면 이 사람 쓸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진리의 이론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사상과 철학, 세계관, 인간관, 기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사상과 철학, 사상이 뭐다?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것, 사유의 힘, 사유하는 그 방식에 관한 거죠. 이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그 세계관에 관한 것은 이 데이비드 노글 선생이 쓴, 이 신학자가 쓴 거지만 그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철학 교수인데 이 세계관, 철학자들이 세계관, 또 종교의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유대적 세계관, 기독교의 여러 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관점이라 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를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내 관점이 서야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찍은 거예요. 관점이 있어야 돼, 자기 관점. 그리고 인간관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처음 출발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존재, 이 모든 것의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 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수없이 많다. 이 우주 전체는 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95%가 뭐 90 몇 %가 다 암흑 에너지요, 암흑 물질이야. 근데 그것을 인류는 본 적도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야. 암흑 물질인데. 그 어둠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야.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다? 열려 있다. 언제라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명을 쭉 발전시켜 오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기마다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학문적 소양으로 우리가 쌓아갈 수 있을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 시기에 유럽에서는 그 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죠. 명예혁명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대충 우리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계몽의 시대죠. 계몽 시대 이후는 엄청난 학문적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철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해서 보면 혁명을 이루었는데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AI만 가지고 뭐라고 계속 떠드는데 사실 AI보다도 더 중요한 대변혁이 나온 것이 아까 그 히틀러 버전 운터강 버전에서 봤듯이 뭐예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화폐 금융을 근본적으로 밑바닥서부터 갈아엎을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지금 금융이 썩어 있거든요. 이 정치가 썩었는데 금융이 안 썩었을 리가 없잖아. 그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국가적인 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정말. 정무위 소속에 이렇게 쭉 위원들을 보면 금융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론스타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수조 원 이거 국가의 국부를 뜯기고 그리고도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조차 제대로 아는 놈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러다 봤어요. 그래서 정무위원회 누가 소속되는 정무위에 누워서 그게 한국은행 포함한 금융위 금감위 뭐 이런 금융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 감독 체계인데 거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어. 한심하죠. 윤리의식의 현대화가 그래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패거리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그냥 패거리 지어서 뭐 문어발식으로 여러 사람 걸쳐놓고 그 이종호가 그런 사람입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뭐 이 임성근 소장도 알고 있고 김건희도 알고 있고 주가 조작하는데 그것을 그걸 자기가 맡아서 김건희한테 15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이야. 이 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그런 현대적인 윤리의식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런 패거리 사회를 벗어나서 구조와 시스템이 변화를 시켜서 완전히 개인이 탄생하는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이 탄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업사회에서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 각 개인이 5장 7부를 가지고 다니잖아. 5장 7부? 나는 5장 7부라 해서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게 5장 6부에서 5장 7부가 됐다는 거야. 이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 앞으로는 뭐 카드도 다 필요 없고 이걸 가지고 다
처리하는 시대가 됐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디지털 사회가 됐는데 이것은 곧 계약 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기본 존재, 윤리의식의 현대화가 식파다고 말했을 때 이재명이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죠. 그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버전으로 보면 1시간 48분짜리인데 제가 3분 40초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이재명은 성남시장 14년 전에 성남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고 일관되게 지금 의사결정 했어요. 다만 한 번 삑사리를 냈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 얘기를 지속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누가 그 얘기하는 것을 아마 만류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분 40초짜리지만 여기가 이재명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재명이 진리의 길 위에서 해야 되냐. 한 번 딱 빠졌었죠. 한 번 탈선했었어요. 대선 캠페인에서. 소확행을 하는 거예요. 소확행. 소확행해서 대선 캠페인에서 소확행하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큰 싸움이잖아. 큰 싸움을 벌일 때는 이 기본소득. 이거는 반드시 한다. 그랬어야 되죠.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제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국제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 체제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우리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서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 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보셨다시피, 이재명은 아주 독특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난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던 바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갑니다. 그 통은 똑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